아시겠습니다. 시장을 끌어내리는 게 그동안 잘 갔던 반도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고민이 가장 많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도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가져오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외사 쪽에서도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좀 피력을 하면서 감안을 했을 때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국산을 쓰는 것 자체는 불편할 수 있죠. 이 워딩 자체는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현실적으로는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중국과의 이런 관계를 미국의 정부 측이 그대로 냅둘까라는 부분들, 지금 패권 전쟁에서 AI라는 이 부분에 미국은 절대 중국 쪽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바라지 않을 텐데 네. 이거를 중국과 애플이 과연 의미 있는 물량을 이쪽에서 채택을 해서 같이 흐름을 할 것인가, 그거는 좀 현재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그러니까 아이폰용 D램을 우리가 사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들이 요구하는 사양 자체를 과연 창신 메모리 쪽에서 양쯔 메모리 이쪽 창신 메모리와 양쯔 쪽에서 채워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있는 가운데 지금 창신 메모리가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쌀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중국 안에서도 일단 자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물량들이 뭐 하웨이라던가 알리바바들을 통해서 물량이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마저도 물량이 지금 남지 않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도 우리나라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5에서 10%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러면 채택해야 되는 이유가 가격, 그리고 물량도 많지 않은 가운데 여기에 지금 스펙을 채우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메모리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D램 IP가 있는데 애플이 특허 침해 소송 리스크가 혹시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갈 것인가, 안고 갈 것인가, 이렇게 해석을 했고, 만약에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18E, 그러니까 저가형 모델에는 채택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광범위하게 같이 손을 잡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애플이 이제 하반기에 또 새로운 계약을 하기 전에 좀 어떤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메모리 기업들에게,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가격 올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해해라.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이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네. 외사 쪽에서도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좀 피력을 하면서 메모리 업황의 고점 신호로 좀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예요. 이게 하루 이틀 뭐 2, 3년 안에 끝나는 그렇죠. 프로젝트가 네. 아니라 2026년부터 35년까지 진행되는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의미 있는 수준의 이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는 게 업계에서는 2033년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간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오랫동안 이 사이클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단기적인 캐pex 과잉으로 인한 뭐 사이클 다운이 올 것이다. 이거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시장에서는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일단 지금은 수요가 오히려 강력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오히려 물량이 없는 게 한동안 시장에 문제가 됐는데 또 물량을 늘린다고 하니까 공급 과잉 우려는 나오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저는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언제 올지 모르는 잠재적인 다운턴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추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본 현지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경영진과 낸드 공급망 업체들의 이야기를 좀 빌려보니까 업황에 대해서 여전히 굉장히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가이던스를 계속 던져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마이크론이 이번에 일본 쪽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증서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들은 다 연결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2분기 지금 평균 판매 가격 단가가 낸드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상승을 했고요. 3분기, 4분기 역시 2분기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낸드 시장은 우상향할 거라고 시장 속에서는 바라보고 있고, 지금
LTA를 일본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적인 계약 체결을 하는데 예전과는 다른 게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놓은 장기 계약 체결. 특히 SK 하이닉스는 지금 상한선을 정해놓지 않은 장기 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결국 뭐 생산량에 대한 통제, 우리가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국내에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생산량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 구간 안에는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027년 낸드와 그리고 디램 관련돼서는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금 관련돼서는 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불균형은 좀 더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벌어지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으로 보게 되면 한국에서 뭐 환율 부담까지 않고 하이닉스를 본주를 사는 것보다 그냥 편안하게 미국에 상장된 ADR을 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ADR에 대해서 수급은 높아지면서 주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그거를 갖고 있다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전환이 당장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이건 갖고 있고, 그러면 이것도 갖고 있고 한국 것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한국 걸 줄여야겠네. 예. 그런 쪽에서 매도가 나와서 빠진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러면 ADR이 인기가 많아서 그쪽으로 계속 또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건 여기서 파생될 거 아니에요. 이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국에 있는 것과 ADR 미국에 있는 건 무슨 차이입니까? 거의 같은 몸이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결국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괴리가 그냥 서서히 같이 트렌드는 맞춰가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초기에 나오는 이런 변동성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수급이 꼬인 것 때문에 이렇게 격렬하게 나온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 관련된 ETF를 단일 종목 ETF를 많이 샀다가 이게 이제 안 되겠다. 시장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과정으로 나오게 되면 거기서 파생돼서 같이 연결되는 숏 감마 같은 경우는 반대로 끌고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다시 코를 끌고 다시 연결돼서 다 같이 밀려가는 그런 침몰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단점이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거는 그러면 단기간에 고점에서 많이 밀렸다.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나온다. 그러면 적정한 자리 쪽에서 이제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서 이를 방어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하나가 이제 예탁금 같은 관련된 쪽들이나 아니면 또 직접적으로 그러면 이건 저가의 기회다. 매수세의 기회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뭐 또 다른 그냥 일반적인 ETF도 있죠. 그 레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뭐 탑2 플러스 네, ETF라든가 반도체 ETF, 예. 아니면 코덱스 관련된 또 ETF들도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테크 쪽과 관련된 쪽도 많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번이 기회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자금들이 네. 들어와서 이거를 좀 방어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이를 소화해낼 수는 있겠는데 이게 자연스럽다는 표현이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죠. 하이닉스도 그렇고 올해 나올 실적 예상 실적 대비해서 지금 나오는 주가다. 그러면은 더 많이 더 싸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 증시도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실적 대비 선행 PR로 보게 되면 6배도 이제 막 무너질 정도로 많이 빠진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실적이나 체력 대비해서 이만큼까지 받았으니까 저가 메리트가 높다는 쪽들은 맞는데 단순하게 많이 이런 그러니까 저퍼를 가지고 주가가 동력을 만들면서 움직일 수 있겠느냐라는 쪽들은 이제 조금 좀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그만큼 풀린 게 꼬이는 게 확인된다는 쪽에서 그래서 아마 일단은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상황 쪽에서 월봉에서 그래도 한 24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 쪽이 중요한 또 지지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정도쯤에서 반전의 메리트를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특히 이번 달만 하더라도 거의 막 25% 가까이 하락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가격 메리트는 뛰어나죠 지금요.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지금 월봉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해 지금 7월달에 밀린 게 거의 30%가 넘어가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근데 하이닉스는 조금 좀 강화가 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달 저점과 거의 이 얘기한다. 그러면 180만 원대 초반이면 또 가격 메리트가 들어오는 구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래서 오랫동안 봐왔던 제 입장이나 아니면 이제 반도체나 테크 쪽을 좀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일단 올라갔던 거 빼고 그 다음에 지금 자리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너무 사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다 들어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여기서 가격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은 어느 정도 얼마큼 그렇죠. 왔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만큼
심리나 이제 센치 이런 게 그죠? 네. 그렇죠. 그게 얼만큼 보강돼서 근데 여기서 일단은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돌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원래 수급이 무너진 상황 쪽에서의 변화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보강되고 어떻게 그런 게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쪽에서 발빠르게 보니까 또 비공식 또 금융 CEO들과 면담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개혁 방안, 정책적인 보완 방안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어떤 자리를 좀 만들고 움직일 수 있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것도 하나의 또 센티적인 측면 쪽에서는 중요하겠죠.